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주는 꼰티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이버 중독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교과서의 글과 그림을 살펴보며 오늘 공부할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스몬비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스몬비는 스마트폰 더하기 좀비입니다. 스몬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빠져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좀비처럼 걷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스몬비 지수를 알아봅시다. 아래 그림에서 나의 스몬비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모습에 해당하는 그림에 표시된 숫자가 자신의 스몬비 지수이며 숫자가 클수록 좋지 않습니다. 먼저 스몬비 지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걸을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스몬비 지수 2에 해당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넘어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몬비 지수 3에 해당되는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스몬비 지수는 무엇인가요? 나의 스몬비 지수를 말해보고 친구와 비교해 봅시다. 저는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요. 따라서 제 스몬비 지수는 1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따라서 제 스몬비 지수는 2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다가 차에 치일 뻔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스몬비 지수는 3입니다. 그럼 스몬비가 되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스마트폰 과유돈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걸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스스로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사이버 중독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의 의미를 알아보고 생활 속 실천을 다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순서도 눈으로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사이버 공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상세계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정보 윤리의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쉽고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 신분 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을 악용해 사이버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정보윤리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정보윤리란 사이버 공간에서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입니다. 밝고 깨끗한 정보 사회를 만들려면 모든 사람이 올바른 정보 윤리의식을 갖추고 행동해야 하므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사이버 공간에서는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합니다. 익명성에 기대어 욕설이나 비난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우편, 즉 이메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또한 악성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악성 댓글로 인하여 처벌받는 사례도 최근 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나 음란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이런 정보들이 빠르고 널리 전파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이버 중독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이버 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기기를 통해 인터넷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이버 중독에 빠지면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보이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심해지면 가족, 친구, 그 밖의 사람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은 두통, 시각장애, 뇌기능 저하, 수면장애 등 몸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사이버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방법을 알아봅시다. 일기 쓰기나 책 읽기 등 스마트폰이 없어도 되는 일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횟수를 늘리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잘 실천하고 있는지 꾸준히 점검합니다. 요즘에는 휴대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또 스마트폰 사용 일지를 작성하며 사용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스마트심 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정도를 진단해보고 진단 결과에 따라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스마트심 센터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찾아 청소년형 척도를 선택하여 응답을 한 후 결과를 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 후 재생합니다.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높으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실천 계획을 세워 실천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개인정보란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 생일,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 취미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정보 보호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란 소중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쁜 일을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 개인정보 보호 실천 수칙 중 잘 실천하고 있는 항목에 표시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합시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한 후 재생합니다. 다음 뉴스 기사를 읽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토의해 봅시다. 기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임 머니 줄게. 초등학생 속여 소액 결제 사기. 온라인 게임에서 여러 명의 초등학생을 속여 소액 결제 사기를 친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인은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휴대전화 인증을 도와주면 게임 머니를 주겠다고 속여 학생 부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듯 부모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화상품권과 각종 쿠폰을 소액 결제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모두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잘 읽어보았나요? 기사 내용에 드러난 개인정보 침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본 후 재생합니다. 초등학생을 속여 부모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은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봅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처럼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것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무리 문제를 풀며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을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입니다. 스마트폰 대신 직접 대화하는 시간과 신체 활동 시간을 늘립니다.
스마트폰 사용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점검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말해본 후 재생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안전한 웹사이트인지 확인하고 가입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꼭 로그아웃합니다. 웹사이트,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식 재산 보호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